안녕하세요. 다낭 가족 여행을 하고자 인천공항에 방문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수완나품공항까지는 5-6시간 소요됩니다. 3-4시간 전에 미리 도착하여 편하게 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유롭게 도착하여 조바심 없이 공항을 즐기고 있습니다. 태국 가는 비행기는 대부분 저녁 늦은 시간 또는 하루 플러스로 낮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 드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인데 태국은 한여름이다. 걱정 마세요. 대한항공에서 외투 보관 서비스가 24년 3월 1일부로 유료화됐네요. 하루당 추가 비용이 있으니 그 돈으로 만난 거 사먹겠다 다짐. 공항에서 여유있게 기다리는 게 마음 편하죠. 요즘 셀카의 진심인 아드님입니다. 드디어 대한항공 탑승합니다. 제일 기대되는 순간이죠. 대한항공 사전 예약으로 자리 배정 꼭 우선 받으시길 바랍니다. 늦게 예약해서 앞자리 3만 추가 비용으로 결제한 일인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대한항공으로 기내식 서비스까지 완벽했어요. 평소 지네어만 타고 제주도만 가봤던 아드님, 이런 비행기가 있냐고 계속해서 놀라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한국 안녕. 대한항공은 지루할 틈이 없죠. 최신 영화가 가득가득합니다. 오히려 내리기가 싫을 정도로 영화에 푹 빠져서 왔네요. 아빠와 재미있게 봤던 엘리멘탈제 시청 중이에요. 지네어 타고 제주도 가기는 힘들었지만 대한항공은 역시 지루할 틈이 없네요. 도착하기 전까지 엘리멘탈 2번 정주행해봅니다. 지도에 부쩍 관심이 많아 현재 위치가 궁금한 아드님. 아직 5시간은 더 가야 되니 엔조이. 출발 후 20분쯤 지나서 기내식이 나옵니다. 기내식은 참을 수 없죠. 가장 호불호가 없는 비빔밥과 핫빈 소스에 대구 생선 요리 볶음밥을 주문했습니다. 볶음 고추장이 신의 한 수인 비빔밥, 고기도 듬뿍 들어가 있어요. 빵과 전체 요리인 새우를 곁들인 샐러드, 그리고 망고 젤리까지. 욕심 많은 아빠가 이것저것 다 먹고 싶어 종류별로 시킨 건 안 비밀. 핫빈 소스가 궁금했지만 생선을 좋아하는 덕에 맛있게 먹었어요. 유아 아이와 같이 여행 중이시라면 비빔밥을 주문하셔서 고추장을 제외하고 건조함을 줄이기 위해 참기름을 투하하고 비벼주시면 근사한 한 끼 완성입니다. 늦은 시간 체크인 전 듬직하게 먹어야 하는 건 필수입니다. 개취였던 핫빈 소스 대구 생선 요리입니다. 새우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샐러드는 더욱더. 기내식의 더부룩함이 싫다면 샐러드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아드님은 고추장 없는 비빔밥에 행복 충전 중. 전 생선 좋아해서 정말 맛있었지만 마지막으로 비빔밥 드세요. 유아 아이 있는 가족 여행은 고추장 없는 비빔밥 필수입니다. 어느 정도 기내식을 먹고 나면 클레도르 아이스크림을 주십니다. 아빠는 맥주 먹기 정신이 없네요. 비행기 탈 때만 먹는 클레도르 아이스크림. 일회용 스푼까지 야무지게 만들어 초코 아이스크림 3개 먹방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감기 걸려서 고생한 아드님인데 클레도르 3개 가는? 곧 있으면 우리의 정착지 태국 방콕에 도착합니다. 소리질러. 비행기 날개 좌석에 앉아 야경은 다소 아름답지 않지만 태국 방콕 도착을 실감하게 해줍니다. 드디어 도착합니다. 다들 비행기 바퀴 땅에 닿아야 안심하는 거 있죠? 저도 비행기 바퀴 내리고 땅에 도착해서 안심했던 일인 방콕 수완나품 공항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멀끔멀라. 짐을 찾았는데 숙소 못 들어가서 못마땅한 아드님. 나머지 수화물까지 찾아 숙소로 이동해봅니다. 성수기가 아니어서 인지 출구가 몇 군데 닫혀 있었어요. 출구 3, 4번 사이에 미리 픽업 예약한 바꾼 투어 팻말이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도착하다 보니 가격이 택시보다 3만원가량 비싸지만 비행기 타느라 다들 지치고 힘들어서 미리 픽업 서비스를 예약했어요. 3번과 4번 사이에 에어포트 포메이션 창구가 있는데 맞은편에 여러 여행사들이 픽업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직원의 안내를 받아 기사님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인천공항과 유사하게 길가 주차가 안 돼요. 연락이 되면 기사님께서 주차장에서 차량을 가져오십니다. 5인 이상 이용할 경우 밴을 대여하시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약 1시간 40분을 달려 힐튼 파타야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꽤나 많은 상가들이 문을 열고 있었어요. 편하게 힐튼 파타야 숙소에 도착해 로비로 올라갑니다. 밴에서 내려 짐은 벨보이에 맡기고 티켓을 들고 로비로 가면 됩니다. 힘든 일정이었음에도 잘 따라와준 아드님이 기특합니다. 숙소에 들어서서 왼쪽 편으로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있고 피로를 풀어줄 크나큰 욕조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샤워기와 필터는 필수입니다. 작은 냉장고와 미니바가 있으며 무료 생수는 2병이 준비됩니다. 냉장고에는 맥주, 탄산수, 음료수, M&M 초콜릿이 있었어요. 참고로 맥주 한 병에 하나로 1만원입니다. 좁지 않은 공간에 캐리어 2자리, 그리고 화장할 수 있는 미니 거울. 인상적이었던 킹 베드와 미니 테이블과 돌아가는 원형 슈파. DIT라는 이름의 매니저가 방문을 반겨주네요. 큰 창문을 열고 테라스로 나가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3시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파타야 비치는 낮과 밤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꼬란선 뷰가 아니지만 만족한 오션뷰입니다.
참고로 꼬란뷰 숙소호수는 짝수이며 예약시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성인 2명이서도 충분히 들어갈 크기의 널찍한 욕조와 칫솔, 치약, 비누 등 꼭 필요한 어메니티도 준비되어 있고 샤워젤, 컨디셔터, 샴푸도 준비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미니바 아래 서랍에 준비되어 있는 스틱커피들 무료 이용 가능해요. 없으면 상당히 불편한 헤어드라이기도 구비되어 있고 가운도 인당 준비되어 있어 편히 이용했습니다. 비용을 추가하여 옷 세탁이나 드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금고도 있어 호텔에 지내는 동안 귀중품은 보관하고 다녔어요. 입구 문거리에 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페이퍼가 있습니다. 조식 식당이 번거롭거나 귀찮으실 경우 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은 비싸겠죠. 귀찮아도 조식 식당 가서 배부르게 먹기. 원래 잘 시간에 잠을 못 자면 잠이 안 오는 거 있잖아요. 호텔 맥주는 너무 비싸서 근처 세븐일레븐 가는 중입니다. 힐튼 파타야는 스세권입니다. 후. 파타야 피치 근처 건물 중 가장 높은 건물이 힐튼 파타야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반이에요. 조명이 어찌나 밝은지 새벽이라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내일 점심 먹을 메시르원에서 찰칵. 호텔 바로 옆 가성비 식당과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과자와 비슷한 태국 과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꼭 먹어야 누룽지 스낵과 김 스낵을 집어들고 맥주 코너로 가봅니다. 음료 코너에는 상당히 익숙하고 친근한 음료들이 가득합니다. 알코올 음료는 11시와 14시, 오후 5시와 12시 사이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소떡소떡에 불닭볶음면까지. 여기가 한국인가 파타야인가? 한국보다 더 다양한 라면에 놀라고 알코올 금지 시간에 놀라고. 내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한국 다이소에서 공수해온 볶음김치에 한잔 해봅니다. 저 김과자 무조건 사드세요. 맥주 땡기는 맛입니다. 경남도 아니고 신화 한 병 만원을 먹다니 하하. 꿀맛 같은 맥주 한 모금.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입니다. 새벽 4시인데 6시에 일어나서 조금 후 진리의성전 가야 돼요. 이 와중에 볶음김치는 왜 맛있냐고. 찾지만 자지 않았다. 새벽 뷰도 여전히 좋네요. 피치는 여전히 밝습니다. 호텔의 꽃은 조식입니다. 태국 왕가들이 지나갈 법한 통로를 지나가면 조식 식당이 나옵니다. 호텔 넘버를 말씀하시면 인원을 체크하시고 인사이드? 아우트사이드?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쾌적하고 선선한 내부에서 식사를 시작합니다. 꼬란 선뷰 룸에서 보는 오션뷰입니다. 요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섹션별로 음식들이 나눠져 있고 기본 쌀국수부터 한식, 일식 그리고 다양한 열대과일과 요거트까지 음식들이 하나같이 신선하고 쌀국수는 즉석에서 만들어줍니다. 원하는 토핑을 선택할 수 있고 별도 소스를 추가하여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날마다 달라지는 특별 조식 메뉴들 덕분에 하루 시작부터 기분 좋았어요. 1일 1 요거트는 필수입니다. 여기 요거트 맛집이에요. 아드님이 가장 좋아하는 수박도 많이 먹어주고 원래 아침을 안 먹어 한 그릇만 먹어야지 했는데 세 그릇 부수니 다소 간이 약했던 쌀국수도 소스 추가하니 맛집 저리가라입니다. 화장실에 이렇게 분위기 좋을 이유가 있겠냐고요. 조식 드실 경우 대부분 자리를 지정해 주시지만 원하고자 하는 자리에서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라 붐비지 않아서 더욱 좋았던 조식이었어요. 어느 정도 배를 채우고 밖을 나와보는데 아메리칸 및 해외 관광객들은 대부분 밖에서 조식을 하셨습니다. 커피 한 잔에 과일 조금 그리고 뷰는 포기 못하지. 조명까지 화려해 조식 먹는 내내 기분 좋았던 힐튼 파타야. 진리의 성당 가기 전 짐을 준비하러 숙소에 올라가는 중 16층에 위치한 힐튼 파타야 수영장입니다. 편히 즐길 수 있는 무료 자쿠지와 선베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조식 편히 먹고 진리의 성당을 가기 위해 그랩을 불렀어요. 태국은 그랩 사용이 편리한데 꼭 한국에서 가입 카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카카오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발지, 목적지, 택시 종류 선택하면 끝. 미터 달린 택시 타고 후 당하시지 마시고 꼭 그랩 이용하세요. 진리의 성전까지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며 중간에 가고자 하는 터미널 21까지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어요. 파타야에서 꼭 가봐야 할 관광지인 진리의 성당입니다. 국내에서 티켓팅 후 방문 시 더욱 저렴하니 꼭 미리 준비해야 하며 한국어 가이드 시간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티켓팅 후 막연히 기다리고 계시면 절대 안됩니다. 화장실 채 빠르게 갔다 오신 후 빠르게 이동하셔야 됩니다. 표시한 곳이 매표소이며 빛나는 위치까지 빠르게 이동해봅니다. 가는 길에 지루하지 않게 동물들이 반겨줍니다. 대신에 손선풍기, 넥 선풍기는 꼭 지차 마시고 방문하세요. 동남아 스타일의 꽃들에 눈이 홀려 자꾸만 바라보게 되네요. 알록달록 핑크빛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하루입니다. 손선풍기 한국에 놓고 와서 울고 싶은 1인.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입구 매점을 도는 순간 보이는 진리의성전. 보는 순간 진리의성당 위압감에 압도당합니다. 보는 내내 와 라는 감탄소밖에 안 나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거대한 목조 건물에 압도당합니다.
아침 첫 타임에 방문 권해드리며 날씨가 무척 더우니 생수 필수입니다. 한국 가이드 첫 타임은 8시 50분으로 무조건 첫 타임 추천드립니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안으로 들어가며 계단을 내려가야 해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유모차는 안 가져오시는 게 편합니다. 바다뷰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유네스코 문화를 남겨놓은 느낌? 입장하시면 입구에서 맞는 사이즈의 안전모를 건네주십니다. 2050년 완공 계획으로 아직까지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의 손길로 한 땀 한 땀 목조 건축물을 깎아내는 모습에 정말 경이로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I가 따라올 수 없는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체감되네요. 왜 진리의 성전 하나 싶었는데 정말 전신으로 느껴집니다. 대형 목조 건축의 웅장함이 저를 벌써 압도하네요. 진리의 성전 맞은편에 쉴 수 있는 테이블 및 카페가 있으며 현지 캐시바트만 사용할 수 있으니 꼭 바트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각도에 따른 진리의 성전 뷰와 웅장함입니다. 이곳에서 꼭 파타야의 인생샷 찍고 가시길 바랍니다. 입구 쪽과 다르게 바닷가 쪽에서 바라본 진리의 성당은 또 다른 느낌입니다. 높이가 무려 105m이며 낮은 아파트 정도의 높이입니다. 건축물 기둥마저 정교하고 세심한 목조 양식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지붕 쪽을 보시면 복제의 색이 약간씩 다른 걸 알 수 있는데 이는 세월이 지나면서 바로 앞에서 불어오는 해풍과 햇빛의 밝은 갈색은 최근에 보수한 것, 녹색은 곧 보수할 예정인 곳입니다. 외부의 웅장함에 압도당했지만 내부는 꼭 들어오셔야 합니다. 정교한 조각 작품들이 고개 돌릴 때마다 가득합니다. 아직까지 꾸준하게 보수를 진행하고 계셨어요. 미술에 대한 지식은 미리니 수준이지만 이런 나라별 수공예 작품과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 안에 들어온 기분. 작품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해하기는 다소 어렵기에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투어를 마무리합니다. 진리의 성전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매점입니다. 파트만 이용 가능해서 성전 입구 쪽으로 이동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땡모반과 맥주를 구매해봅니다. 물가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한국보다 저렴. 맥주 한 잔 마시며 이런 뷰는 꼭 즐기고 가셔야죠. 개인적으로 진리의 성당 인생샷은 성당 바로 앞에 들어가기 전 매점 근처에서 찍는 사진이 베스트입니다. 그랩 불러서 편히 이동 후 점심 먹으러 메시런에 방문했습니다. 점심시간 근처 방문했는데도 다행히 북적거림은 없었어요. 파타야 유명한 가성비 맛집답게 청결한 위생이 돋보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메뉴판입니다. 거품 한 번 더해서 파타야의 김밥 천국 같은 느낌입니다. 한국인 입맛에 너무 잘 맞는 메뉴들이 너무 많았어요. 파타야 바다를 바라볼 수 있고 힐튼 파타야 바로 옆 건물입니다. 진리의 성전에서 육수를 거국적으로 빼고 오셨다면 점심은 에어컨 빵빵한 메시런에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에 종업원수도 상당히 많았고 1인 1땡 모반 인정? 창 맥주도 시켰는데 부드러운 느낌이며 싱하 맥주가 입맛에 맞았어요. 태국에서 유명한 족발덮밥부터 먹부림 시작해봅니다. 40번 굴전을 꼭 드세요. 2번 드세요. 아드님의 최애 감자튀김과 순삭이었던 스프링롤도 꼭 2번 드세요. 솜땀은 말해 뭐해? 한국의 김치 느낌마냥 필수입니다. 1순위는 바삭하고 식감 좋은 스프링롤 순 새우 팟타이 저는 정말 맛있었으나 가족들은 끈적한 느낌에 불어였어요. 내돈 내산이지. 토스 GLN으로 편하게 결제하고 호캉스 즐기러 숙소로 돌아옵니다. 8가지 메인 메뉴 땡모반 망고 주스 창 맥주 약 5만원입니다. 정말 가성비 식당이죠. 필수 코스입니다. 밤의 야경보다 탁 트인 시야가 보이는 낮 풍경이 더욱 좋네요. 동남아의 바닷가가 온전히 느껴지는 오션뷰입니다. 오션뷰와 시티뷰의 적절한 조화가 더욱 좋네요. 숙소에서 한복을 한 뒤 인피니트풀을 가위해 15층으로 이동합니다. 가는 길 또한 단조로운 것이 아닌 즐거움이 있네요. 가는 도중 발견한 피트니스 센터. 15층에서 룸키를 이용해서 인피니트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베드와 자쿠지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선베드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으니 굳이 관광지를 가지 않더라도 호캉스를 즐겨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힐튼 파타야 인피니트풀 명성답게 풀장에서 바라보는 파타야의 탁 트인 시야에 마음에 평온해지는 기분입니다. 다양한 음식들을 주문해 먹을 수 있어 더욱 좋았어요. 주문 결제하시면 머무르시는 곳으로 서빙해 주십니다. 약 미온수로 약간 차갑게 느껴졌지만 화창한 날씨가 더해져 완벽했던 하루였습니다. 구명조끼가 대여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해외여행 갈 때마다 아드님 구명조끼는 필수입니다. 요즘 부쩍 불 무서움을 견뎌내고 잘 노는 모습이에요. 인피니티풀 맞은편으로 보이는 루프탑 카페. 드리프트라는 루프탑 카페인데 플로팅 좌석에서 인생샷 꼭 남기고 오시길 바랍니다. 극 J타입으로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몸뚱아리. 아빠는 더 돌아다녀보고 싶었지만 아드님의 체력은 한계네요. 파타야 비치 근처 버거킹에 들려 아이스크림 수혈해줍니다. 길거리 음식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또르르. 밤과는 다른 밝은 분위기의 식당들. 저녁에는 남자 혼자 돌아다니기도 조금 무서우니 분위기 슬쩍 보고 싶은 분은 더워도 낮에 구경을 추천드립니다. 저녁 및 야시장 구경하기 위해 그랩을 부르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터미널 20일까지 그랩으로 15분가량 소요되며 그랩도 금방 잡히는 편이니 꼭 그랩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찾아간 곳은 터미널 21 내 샤브샤브 맛집 NK스토어에서 하는 북경오리를 손질하고 있어 입맛을 당깁니다. 모든 야채, 슬라이스 소고기, 샤브샤브, 돼지고기, 베이징 덕 주문해서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시원한 보리차 먼저 준비해 테이블 간격도 넓어 불편함 없이 식사할 수 있었어요. 적당한 양념에 부드럽게 조리된 북경오리.
꼭 드셔보세요. 입맛에 맞았는지 아드님도 샤브샤브 고기 정말 야채부터 넣고 채즙 우려낸 후 샤브샤브 고기를 넣어 드시면 됩니다. 삼삼한 국물 간에 정말 매력적이었던 소스와 궁합이 좋았어요. 맑고 깔끔하며 시원한 국물로 호불호 없을 메뉴입니다. 야채들도 두부, 유부, 콘옥수수 등 다양하며 정말 신선했어요. 1차로 고기를 흡입하고 옥수수에 푹 빠진 아드님. 이날 옥수수만 4조각이나 먹었다는 사실. 너무 맛있어서 고기와 야채 모두 추가하였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저녁 한 끼였습니다. 추가 고기와 야채까지 포함 하나 77,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터미널 21은 우리나라 롯데몰과 비슷한 쇼핑몰.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며 다양한 식당들과 쇼핑샵이 있었어요. 에펠탑을 중심으로 지층은 파리 1층은 이태리 2층은 3층은 샌프란시스코로 나뉘어져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센트럴 페스티벌에 있는 파이어포크가 터미널 21에도 있네요.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지만 한식이 땡길 때 고기가 땡길 때 좋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어요. 쇼핑몰이다 보니 에어컨 빵빵해서 쾌적한 환경 덕분인가 봅니다. 야시장 구경하기 위해 바로바로 내려갔는데 2층 도쿄 테마는 유독 눈길을 끄는 공간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출국하시면 터미널 21 야시장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 21 야시장은 주로 주말 오후 6시 이후 문을 엽니다. 일찍 도착하셨더라도 터미널 21에서 쇼핑 및 식사를 오후 즐기시다. 6시 이후로 야시장을 방문하시면 반나절 코스로 좋습니다. 큰 비행기가 야시장의 메인에 전시되어 있어 여행 온 느낌 가득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어 야시장 분위기를 잔뜩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열대 과일의 천국인 태국답게 입구부터 과일이 압도적으로 보입니다. 입구 좌측은 음식을 파는 곳이고 우측은 의류와 가방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생전 처음 먹어보는 과일부터 호텔 반입금 그리고 구미 당기는 잭프루트와 갓성비 망고까지.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망고 한 팩에 100바트, 태국 파타야 물가 정말 실감되는 야시장 투어였습니다. 우측은 말씀드린 대로 의류 및 가방, 향수 등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저흰 태국 먹부림 하러 왔기에 무조건 스킵. 그거 아시나요? 태국에는 악어쇼도 유명하지만 악어 통구이 바베큐도 유명하다는 거? 물론 안 아니 못 먹었. 다양하고 신선해 보이는 꼬치류도 정말 맛있어 보이고 견과류와 과일까지 정말 눈 돌아가는 야시장이었습니다. 다른 야시장과는 다르게 정말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평소 위생에 민감하신 분들도 거리낌 없이 즐기실 수 있어요. 현지인보다는 관광객이 다수인 터미널 21 야시장입니다. 정신없을 것 같지만 목표물을 정하면 선택은 쉽습니다. 먹고 즐길 수 있는 중앙 테이블 수도 상당히 많았고 가장자리에 쓰레기통이 위치해 있어 불편함 걱정 제로. 여러분은 태국에 도착해서 어떤 음식을 선택하실 건가요? 1일 로띠? 1일 1땡 모반? 로띠는 좋은데 자꾸 악어가 쳐다봐요 유유. 상남자 아니면 도전이 쉽지 않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조명이 켜지니 야시장의 분위기가 더욱 운치 있습니다. 이제서야 진짜로 야시장 온 느낌이었어요. 현란한 손놀림으로 로띠 반죽부터 펼쳐주십니다. 로띠는 반죽을 얇게 펴는 것이 맛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얇게 편 반죽을 기름을 두른 불판 위에 올리고 미리 얇게 썰어두었던 바나나 토핑으로 올려줍니다. 토핑 빠지지 않게 네모로 사이드를 접어주고 튀기듯이 구워줍니다. 로띠에 누텔라 빠지면 너무너무 서운하죠. 포청전에 나올 법한 미니 작두로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잘라주시고 뿌리면 달달한 로띠 완성입니다. 야무지게 야시장을 즐기 숙소로 돌아오기 위해 그랩을 탔는데 숙소 근처에서 뒤에 따라오던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어서 다행이었지만 해외에서 교통사고라 기사님께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시는 죄송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하시며 나가셨는데 10분이 지나도 기사님께서 안되겠는지 그랩 비용 환불해주시고 저희는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고 숙소도 가까워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내든 해외든 사고는 꼭 조심하세요. 교통사고에 놀란 마음을 쓸어내리려 발 마사지 받으러 왔습니다. 센트럴 페스티벌에 위치하며 아무래도 몰 내부에 있다 보니 외부 마사지샵보다는 50바트 정도 비싸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센트럴 페스티벌 내부에 있으니 에어컨 빵빵 인정. 마사지 컨디션은 사바사가 정말 많은데요. 정말 좋았어요. 꼬맹이 아드님이 마사지 받으러 와서 마사지 분들께서는 웃음 가득입니다. 한국에서 출국 전 태국을 외치던 아드님. 출국 전 스케줄을 미리 알려주니 마사지 1일 1땡 모반 1일 1망고 1일 1마사지 1일 1쌀국수. 마사지가 너무 좋은 만 7살 아드님. 네, 꿈나라 가셨습니다. 하. 피곤했던 아빠 일정 따라와줘서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업고 가지? 숙소 돌아갈 때까지 절대 안 일어나겠죠. 오늘은 전날의 깨우침으로 저녁 0시 전 미리 세븐일레븐을 방문했어요. 참이슬 가격 7,000원? 강남 술집 가격인데? 지갑 사정을 확인하고 맥주로 터닝포인트. 한 달 살게 하고 싶을 정도로 위치도 컨디션도 좋은 힐튼 파타야. 아직 2일정 방콕 하루 일정이 남아있으니 꼭 지켜봐주세요. 호텔 입구에서 센트럴 페스티벌 바로 입장 정말 최선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